대화가 안 통하는 몰상식한 인간이라 이번 기회에 아주 호되게 깨우쳐줬어요. 잘 지내볼까도 생각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욕할 겸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들 부럽지 않은 여자기도 하고요. 저에겐 연애 때부터 저를 배려해준 착한 남편과 친정 엄마처럼 항상 보듬어 주시는 듬직한 시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마음 한켠이 항상 공허했는데 그 빈자리를 어머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덕에 이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이랑은 20대 남편 회사 근처에서 자그마한 반찬 가게를 혼자 하다 만났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젊은 여자가 반찬 가게 하는 게 신기했는지 오며 가며 가게 안을 도둑놈처럼 기웃거리기만 했었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점심시간만 되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밥도 파냐고 묻더니 그 후엔 제가 만든 반찬을 평생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 웃기지도 않을 프로포즈였네요. 그때가 남편 회사 5년차 때였는데 평소 검소했던 남편이라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다 접긴 했지만 저도 혼자 사는 직장인 상대로 오랫동안 단골 정사를 했던지라 그럭저럭 벌어둔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댁 근처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덜컥 사버렸고 어머님과는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저랑 비슷하게 시어머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셨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선 입이 떡하고 벌어지는 7남매라고 하셨고요. 7남매 중 홀로 아들이셨고 5째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시누이가 6이나 되는 집에 홀 며느리로 들어가신 거였고요. 특히 막내 시누가 어머님보다 11살이나 어린 덕에 직접 업어 키우시기도 하셨다는데 저는 지금도 듣기만 하면 한숨이 나오네요. 요즘은 이런 얘기가 진짜 고시대 유물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결혼하자마자 지옥문으로 입성하셨고 위아래 할 것 없이 숨이 턱턱 막히는 시댁살이를 살으셨다 해요. 손이 시누들이 시집 다 갈 때까지 어머님 손엔 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고 한 끼 먹고 설거지만 해도 웬만한 잔칫집 설거지를 방불케 하는 시댁 덕분에 40대부터 손가락 관절염이 오셔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당시 시어머님께 이런 얘기를 듣다가 무척 궁금한 게 생기더군요.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남편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선 어찌나 소녀 같으신지 나이 50에 벌건 얼굴을 하시고선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낸 탓인지 시집 오기 전부터 너무나 절 예뻐하셨습니다. 절 보면 자기를 많이 닮았다고 하시면서요. 서로 엄마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살아가면서 의지가 되었던 것 같네요. 저희 남편은 13년째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연애 때부터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양반이라 여지껏 크게 다투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남편이 항상 참아주고 배려해준 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제 결혼 생활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시누 얘긴데요. 남편한테 하나뿐인 여동생이긴 하지만 이게 보통 까불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사람 속을 조금씩 긁기 시작하더니 잘나가는 한의사 남편 만나고 나서부턴 아주 대놓고 맘먹으려고 들더군요. 나이 차이도 저랑 6살이나 나는 게 말이에요. 게다가 성격은 곧 죽어도 남을 지 아래에 둬야 되는 못된 성격이에요. 어머님도 신우 성격에 이미 오래전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상황이라 저희 결혼 전부터 방치를 하셨답니다. 신우가 속썩이는 방식은 제가 봐도 유별나 보였어요. 수틀리면 지멋대로 하는 성격에다가 위아래도 없었고요. 어른들한테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건 기본이고 남편과 제가 그때까지 벌어서 겨우 마련한 신혼집을 보고는 자긴 결혼해도 이렇게는 안 산다며 혀를 찼어요.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를 보면서 용량이 작네, 화장실이 좁네 했고요. 그땐 아직 어리니까 요게 아주 허풍만 잔뜩 들었구나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어쨌거나 시어머님도 저를 좋아라 하시고 신우에게 좋은 언니가 돼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하고 독립한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결혼 후엔 친해질 겨를도 없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신우가 독립한 지 3년 되던 해에 갑자기 한의사 남편을 떡하니 데려왔고요. 당시 서울에서 잘나가는 한의원을 하고 있다며 인사를 시켜줬습니다. 어머님은 당연히 한의사 사위 봤다며 춤을 추고 신이 나 계셨고요. 그렇게 신우 나이 25살에 한의사 남편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웃긴 게 집안 비교하면서 무시를 해도 상식적으로 신우 남편인 매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신우가 무시하고 자빠진 거예요. 거기에 저랑 남편도 같이 싸잡아서 말이에요.
처음엔 남편과 저도 저게 왜 저러나 했는데 이게 점점 심해졌고요. 엄마 제발 거지같이 좀 살지 말라고 미친 소리를 해대질 않나. 저희더런 지네 집 개집만도 못한 집 같고 왜 이렇게 의시되냐면서 저랑 남편에게 시비를 자꾸 거는 거예요. 그땐 저도 한마디 했거든요. 보자 하니까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과 남편이 그동안 아가씨 어떻게 키워왔는지 모르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얘기를 신우한테 들어야 하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우는 천한 것들이랑 대화가 안 통한다면서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졸지에 한의사 사모님이 된 신우 앞에서 우리는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린 거였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도 그런 신기술이 따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오지 말라면서 신우에게 엄포를 놓으셨고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냥 신경 끄고 살자고 어머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곤 저흰 결혼한 지 5년 만에 둘째를 낳게 되었고요. 첫째는 어떻게든 혼자 키우겠는데 애 둘은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어머님이 순간 존경스러웠습니다. 계속 육아를 도와주신다는 어머님 말씀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짐을 더는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겸 해서 매달 70만원씩 드리고 한 달에 4번 반찬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 집 냉장고에 어머님 반찬이 쌓여갈 무렵 신우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이 누추한 곳엔 웬일이냐 물었더니 대답도 없이 대뜸 주방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더군요. 그러더니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거지? 나 좀 가져간다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황당해서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내 엄마 반찬을 딸이 좀 먹겠다는데 내가 허락받고 먹어야 되나? 기가 차서 웃음이 안 나오더군요.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했다며 어떻게 알았는지 이젠 우리 집 와서 반찬을 가져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돈 얘기고 뭐고 꺼낼 것 없이 대화하는 게 머리만 아파질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소분해 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반찬통을 가져왔냐고 했더니 없다면서 집에 있는 걸로 좀 담아봐 이러더군요. 그리고 신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네 집으로 반찬 싸들고 갔고요. 식탁엔 어머님이 주신 반찬 뚜껑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그걸 보곤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거지니 뭐니 떠들 땐 언제고 와서 반찬 털어가는 신우 꼴이 너무 웃은 거예요. 그 후로 신우는 매주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반찬을 털어갔어요. 두 번째 오던 날엔 반찬통을 안 가져왔다며 아주 뻔뻔하게 집에 다시 갔다 오겠다며 나갔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왔는데 그건 뭐야? 우리 그이가 해외 세미나 갔다가 들어오면서 사온 외국 소금이야.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들어봤니? 니네 같은 건 평생 구경도 못하는 거니까 아껴 먹어. 뭐 세네갈산 소금이라나? 이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정신 나간 신우도 신우지만 요리도 못하는 신우한테 비싼 소금을 사다 준 매부도 똑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냉장고를 털어가는 신우에게 근데 집에 밥을 해먹긴 해먹나 보네? 격 떨어지긴 누가 요즘 밥을 지어 먹니? 아, 넌 그렇겠구나. 불쌍한 식순이네.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깎아내리기 바쁜 신우였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하자 그 착한 남편 입에서 욕이 다 나오더라고요. 당장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해준다고 하길래 됐어 그런다고 들으래야 걔가? 제 말 한마디에 남편도 동의를 했던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추석이었어요. 남편이 연휴 전날에 일찍 퇴근을 하면서 들고 온 추석 선물 세트를 꺼내서 정리하다 낯이 익은 게 보이더라고요. 신우가 갖다 준 히말라야 소금이었습니다. 크기도 포장지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박스에 달려있는 리본까지도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선물 세트를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보니 그거야 회사에서 별도로 사서 난 모르지.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 뭐. 이건데? 그러면서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제 눈앞에 있는 소금과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원산지를 봤는데 전남 신안이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남편과 둘이서 얼마나 웃어댔는지 모릅니다. 신우가 준 히말라야 소금이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긴 했고 생소하게 영어로 끄적거린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서 전 당연히 해외 상품인 줄 알았거든요. 게다가 얄미운 신우가 준 거라 한번 슥 하고 보고 그때까지 처박아 놨었거든요. 원산지가 전라남도 신안이라니 어이도 없지만 그깟 소금 하나 갖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떠는 건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어김없이 저는 시댁에 반찬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님은 몸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안 그래도 몸살 기운이 좀 있으셨는데
만두가 먹고 싶어서 반죽을 밀다가 골병이 나셨던 거고요. 그래서 조용히 거실에 앉아 만두피를 밀고 혼자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신우 얘기를 슬쩍 꺼내봤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요새 남의 집 냉장고를 털어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네가 고생이 많다. 에휴, 딸년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속을 썩여요. 오늘도 도둑질하러 올 거 아니여. 그냥 만두 안에다 소금을 콱 싸질러버려. 순간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저는 이게 기회다 싶었고요. 평소에 지 가족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올 때마다 반찬 도둑질까지 하는 신우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만두를 다 빚고서 남은 만두피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찬장 구석에 처박아뒀던 신우가 가져온 소금을 꺼냈고요. 그렇게 저는 신우를 위한 소금 만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평평한 만두피에 소금을 집어넣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먹다 남은 반찬을 믹서기에 넣고 다진 뒤에 소금이랑 같이 버무려 속을 넣었습니다. 생각 같아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있는 걸 갈아 넣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차마 냄새도 맡을 수 없겠더군요. 믹서기 청소는 어떡할 거고요. 그렇게 소금을 크게 한 수저씩 집어넣으며 계속 만두를 빚었어요. 빚은 만두가 30개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소금을 집어넣어댔는지 3kg짜리 소금 한 통을 다 써버린 거였고요. 시댁에서 만두 빚느라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서 신우가 중간에 오면 어쩌나 빚으면서 한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행히도 신우가 많이 늦더군요. 게다가 만두는 한참 전에 쪄서 다 식어버렸고요. 그러자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신우는 오다가 반찬통을 또 까먹어서 이번엔 아예 더 큰 반찬통을 세트로 사갖고 왔더라고요. 이를 어째?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다고 오늘은 만두만 조금 빚어 갖고 왔는데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해. 이게 양이 적어서 가져갈 정도는 안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먹다가 가. 대신 내가 내일 맛있게 반찬 몇 가지 해놓을 테니 가져가고. 그나저나 너가 갖다 준 소금 좋더라. 그거 집에 또 있으면 갖다 줘. 어찌나 좋은지 벌써 다 써버렸지 뭐야. 거지 근성 어디 안 가나 했다. 내일 갖다 줄 테니까 만두나 빨리 쪄. 벌써 다 쪘는데 식어갖고 전자레인지 돌려줄게. 됐고 그냥 갖고 와. 그러자 신우는 배가 고팠는지 식은 만두를 덥석 찝더니 한 입에 넣는 거였어요. 당연히 씹자마자 신우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요. 신우는 거실 바닥에 오바이트를 하듯이 만두를 뱉어냈고 레몬을 먹은 것처럼 몸을 통통 튕기길래 그걸 보고는 배꼽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네갈 소금 맛이 어떠냐고 비아냥대듯 물어보니 갑자기 신우는 눈을 뒤집고선 육탄전을 걸어왔어요. 저도 지지 않고 그동안 쌓아왔던 내공으로 응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운 뒤 퇴근한 남편이 와서 상황은 종료가 됐어요. 저는 별 미친년을 다 보겠다며 욕하고 나가는 신우 뒤통수에 대고 내일 소금 가져올 거지? 소리쳤더니 현관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갔어요.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멍하니 쳐다만 봤고요. 그렇게 우리 집 냉장고 도둑에게 인생의 짠맛을 보여줬더니 그때부턴 도둑이 들지 않더군요. 당연히 준다던 소금은 구경도 못했고요. 신우는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어요. 창피한 건지 아예 정을 뗀 건지 연락이 안 되니 알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박장대소를 하시더니 어머님 전화기를 제 입에 들이미셨어요. 그 얘기가 얼마나 웃기셨는지 자기 전에 계속 듣고 싶다며 녹음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그간 속이 많이 복잡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요번 설날에도 어머님과 남편이랑 만두를 오순도순 빚으면서 엄청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엔 만두가 아니라 다른 걸로 좀 연구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만두만 보면 신우가 떠오를 것 같아 저는 걱정이 되네요. 아무쪼록 신우가 얼른 철이 들어서 가족들과 만두를 같이 빚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